상하이 시 중심에서 서쪽으로 65km 떨어진 곳에 상하이 대관원이 세워져 있다. 이곳은 소설 홍루몽 속에 20여 동의 건물을 재현한 공원으로 1987년판 중국 CCTV 홍루몽의 촬영 장소였다. 오늘 우리는 홍루몽의 내용과 대관원의 각 건물들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홍루몽은 명나라 시기 4대 기서인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와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소설이다. 약 500여 명의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인간관계의 세밀한 구성은 당대 사회의 축소판이고 시대상은 물론 보편적인 인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중국 최고의 소설이다. 저자는 홍루몽을 통해서 인생이란 한 번의 꿈과 같이 덧없다는 것을, 그리고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치를 삶의 중심으로 이동하고자 하였다.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를 인도화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에 빗대어 중국인들은 홍루몽의 저자 조설근을 만리장성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사서 삼경을 읽고 연구하는 경학에 빗대어 홍루몽의 심취에 홍루몽 속의 복식 연구, 음식 연구, 건물과 정원 연구, 시와 그림 등을 취미 이상으로 연구하여 학문화하는 것을 중국인들은 홍학이라 일컫고 있다. 홍루몽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010년 중국 총리로 북한과 한국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에게 북한은 홍루몽 가급을 공연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홍루몽 한글 완역본을 선물하고 홍루몽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는 일화는 홍루몽이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홍루몽의 작가 조설근은 한족 출신이지만 청나라 때에 명망있던 귀족 가문의 출신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조설근의 집안 전체가 몰락하게 되어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이주하게 되고 베이징에서의 삶은 궁핍의 연속이었다. 시와 그림에 능한 조설근은 작품을 팔아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어린 시절 여인들의 이야기와 추억을 바탕으로 홍루몽을 10년간 집필하였다. 조설근은 홍루몽의 창작 배경을 지난 세월 속에 만난 여성들이 자신보다 뛰어났으며 유중 생활에서 치열하게 살다간 그들의 삶이 폄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가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 소설을 쓰는 이유다라고 소설 앞부분에 밝히고 있다. 홍루몽의 구성과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자. 120편이나 되는 소설 홍루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돌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처음 돌이 생기게 되는 돌의 기원을 다룬 것이 1편에서부터 5편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인간 세상을 경험하는 돌의 경험이 110편을 해당합니다. 6편에서부터 115편까지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돌이 다시 성계의 세상으로 올라와서 자기가 겪었던 것을 알려주는 돌의 회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의 기원, 그리고 그 돌이 인간 세상을 경험하는 돌의 경험, 경험 후 다시 성계의 시간으로, 성계의 공간으로 올라가는 돌의 회기, 이것이 전체적인 홍루몽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루몽은 석두기, 정승록, 풍월보감, 금릉 12차, 금오견, 대간쇠록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홍루몽의 다른 이름 석두기의 유래를 살펴보자. 중국의 신화에 따르면 인간을 창조한 신 여와는 옛날 대홍수 때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36,501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하늘을 막아 비를 멎게 했는데 이를 여와 보천의 신화라 한다. 그때 쓰고 남은 돌 1개를 대황산 무게에 남겨두었으나 이 돌은 하늘을 메우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였다. 어느 날 곁을 지나는 도사 한 분과 스님 한 분이 나누는 인간 세상 이야기를 듣고 돌은 인간 세상에 내려가기를 청한다. 스님은 인간 세상의 일들이 좋은 일에는 마가 끼이고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생기듯 결국 한바탕 꿈이 되고 마는 일이라며 만류하였다. 궁금증이 극에 달한 돌이 인연이 끝났을 때 본 모습인 돌로 돌아오기를 약속하자 스님과 도사는 이 돌을 아름다운 옥으로 변하게 하여 인간 세상으로 데려간다. 옥으로 변한 돌은 인간 세상을 경험한 후 청경봉으로 돌아와 그가 겪은 이야기를 돌에 새겨 놓았다 하여 석둑이란 이름을 얻었다. 그 이후 수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돌을 구하고 신선을 만나고자 하는 공공도인이란 도사가 이 돌을 발견하고 그 내용이 기하여 옮겨 적게 된다. 도사는 이 이야기의 주제가 남녀간의 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망령되거나 음란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을 그리고 있음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공공도인이란 도사의 이름을 버리고 정을 이해하는 중이란 정승으로 개명하고 자신이 쓴 책을 정승록이라 부르게 되었다. 홍루몽이란 제목은 소설의 주인공인 가보옥이 선녀들이 사는 폐허 환경에서 인간의 애정을 주관하는 선녀인 경환선고로부터 지금의 난징인 금릉 지역 여인 12명의 운명을 예언한 홍루몽이란 노래를 듣게 되면서 유래되었다. 홍루몽의 저자 조설근은 홍루몽의 다른 이름을 금릉 12차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금릉은 현재 남경의 옛 이름입니다. 12차의 차는 비녀를 뜻하고 있죠. 즉 12명의 아름다운 아가씨에 대한 이름이다라는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 집안에 가씨 집안에 4자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매는 이름을 원춘으로 하고 있죠. 이 원춘이 바로 황궁의 가비가 됨으로써 가씨 집안이 아주 흥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영춘, 봄을 맞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셋째 딸은 탐춘입니다. 봄을 탐하고 봄을 즐기고, 마지막 막내의 이름은 석춘입니다. 한 가씨 집안의 4여자의 이름을 춘자로 끝남으로써 이 봄이 왔다가 가는 것을 통해서 청춘의 소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이 소멸되는 것을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를 암시하고 있는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4여자 이외에 집안 자체에 다른 여러 명의 이야기들, 많은 부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설 홍루몽은 크게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 가보옥을 통한 사랑 이야기, 그것이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고, 또 다른 한편 자체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왕이봉을 통한 한 집안의 흥망성쇠를 그리고 있습니다. 왕이봉은 주인공 가보옥이 형수이자 사촌 누이가 됩니다. 이 큰 집안의 실권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펼쳐진다고 할 수 있겠죠. 홍루몽의 또 다른 이름 풍월보감은 바로 왕이봉과 관련이 있다. 풍월보감의 풍월은 남녀간의 애정세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보감은 남녀 애정에 대해서 보배로운 거울이 될 만한 책이라는 뜻이라 하겠다. 이 거울은 앞뒷면이 다르게 비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비춰지는 거울의 앞면은 환상을 보여주고 거울의 뒷면은 현실을 나타낸다. 즉 거울은 환상과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을 비유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 가보옥의 가계도를 살펴보자. 소설 홍루몽은 2 가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첫째 가문에 대해서 중시 여기는데 이 소설의 구성은 전부 다 2번째 가문 자체를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영국공과 영국공,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는 거죠. 이 첫째 집안이 아니라 이 둘째 집안의 일 속에서 둘째를 중심으로 하게 됐고, 이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2번째 아들,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가정한테도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일찍 죽게 되고 나중에 보옥이 둘째 아들로 나오게 됩니다. 또 소설은 주인공 가보옥 말고 모든 가씨 집안의 남성의 이름을 2글자로 만듭니다. 가정, 가사, 가환, 가진,
네, 그래서 아주 구별하기가 무척 어렵고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약 500명을 넘나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 소설을 탐구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봄으로 끝나는, 춘으로 끝나는 가계도를 보게 되면은 가정의 큰딸 원춘이 되겠죠. 그리고 사촌 동생인 영춘, 그리고 원춘의 동생인 탐춘, 예, 탐춘은 서출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춘, 예, 큰 집안이죠. 큰 집안에 하는데 나중에 불교에 기여하고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른 봄, 봄을 맞고 봄을 탐하고 그리고 그 봄이 지나감을 아쉬워했었던 이 가정의 흥망성쇠를 다룬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홍루몽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뒤에 보이는 태어 환경이란 편액 자체는 이 소설 홍루몽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태어라는 것은 크게 비어있는 곳이고 거기에 환이라는 것은 몽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SF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곳이죠. 그러한 경치인데, 즉 인간의 세계와 신선의 세계 자체를 구분하는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가보옥은 이곳에서 경안성고라는 선녀를 만나게 됩니다. 경안성고로부터 금능에 있는 12아가씨에 대한 운명의 책자를 받아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죠. 꿈에서 깨어나서 인간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신선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이 태어 환경에서 다시 경안성고를 만나게 되고 자기가 그리워했었던 전생의 인연 임대옥과도 만나게 됩니다. 소설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인데 홍루몽의 작가 조설근은 이 태어 환경의 편액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假做正事真有假. 가짜가 진짜 될 때 진짜는 도리어 가짜가 되고 우외有处有幻无. 없는 것이 있어지는 곳에서 있음 또한 없어진다.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설은 이러한 내용을 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사은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우촌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사은과 가우촌 역시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른 뜻이 있는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진사은은 진실된 일은 숨긴다라는 뜻이고 가우촌은 거짓말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게 보게 되면 진실로 생각됐던 것은 보이지 않고 거짓만 보이게 된다는 것을 소설의 시작에 암시하고 있는 거죠. 소설은 끊임없이 진실된 부분과 거짓된 부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모티브를 서두에 암시한 부분이 바로 태어 환경이라고 하는 인간의 세계와 신선의 세계가 구분되는 신선의 공간이라 하겠습니다.